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금요일날 전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번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격주 진행해서 매주 진행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매주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게 매주 진행이 되면서 대신 기체인물 리뷰는 잠시 쉬게 됐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 기체인물 리뷰에 다뤘을 만한 이런 기체 정보나 인물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경우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축소한 분량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진행 방식이 좀 변경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질문도 꽤 많았고요. 질문량이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별을 해서 그 선별된 질문에 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하던 것을 좀 축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좀 디테일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진행 방식의 변경이 생겼으니까요. 차근차근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건담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솔라 시스템.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 등장했던 지구 연방군의 요새 공략용 전략병기. 혀꼬인다. 병기의 명칭으로서 우주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등장했던 병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담 시리즈에 등장했던 빈병기 우주세기 같은 경우에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학병기로서는 이제 솔라레이와 더불어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러한 병기 시스템인데요. 원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거울을 단 우주선을 무수히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주 공간에 이제 거대한 오목 거울을 만들고요. 이 거울에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담아서 적에게 모아서 태양열로 없애버린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르키메데스가 거울로 태양광을 집중시켜서 로마 선박을 태워 먹었었다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돋보기로 햇볕 모아서 불 붙이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작이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준비 과정은 상당히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태양열 판들을 일일이 다 조작을 해서 특정 각도를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솔라레이와는 다르게 전개되기 전에는 단순한 이제 물자 수송선으로 위장할 수도 있어서 적의 주목을 끌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숨긴 히든 병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솔로몬에서는 이 숨겨진 무기로서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보았지만 아보아쿠에서는 이 번잡한 조작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죠. 이러한 준비의 이제 번잡함이 이 병기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런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라레이와는 다르게 다른 이제 거대한 동력 설비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존재하죠. 태양만 있으면 되니까요. 거울 하나하나 구조는 매우 간단하고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공업 기술로도 물량만 동원하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특성상 제작 공정이 단지 거울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모비시스나 전원 같은 고대 기술이 필요한 병기의 생산 라인을 방해하지 않고 정밀도가 뒤떨어지는 공장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또 이러한 장점들이 볼 수가 있죠. 솔로몬 요새를 무너뜨렸던 이 강력한 위력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간이형 전략 병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전략 병기 솔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오늘도 이렇게 용어 하나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또 저번 동안 이제 다양한 질문들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들을 주고받는 이러한 진행이 있었는데요. 사이트들이 이만큼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 정도로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좀 오늘은 선별을 해서 일부를 보내드릴 건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유튜브에 올려주셨던 백준영님의 질문. 질문이 좀 많이 길었는데 간단 요약을 해서 빌드원인 건담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뭐 각 건담이네, 빌드 스트라이크네,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네, 뭐 다른 거네 등등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단 여태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 종합을 해보면 이오리세이가 제11회 세계대회에서 사용했던 건프라의 개수기라는 것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중 랄시랑 이 유우마의 언급을 보면은 11에 대해서 썼던 기체는 일단 지금 현재 빌드 버닝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개수기라는 것과 더불어서 일단 빌드 버닝 건담 이 현재 모습은 바뀌었다는 거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각 건담을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하게 되는데, 격투기를 메인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세카이 스승이 도문의 오마주 캐릭터로 나왔다라는 거, 뭐 차원 패왕류 등 G건담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또 타이밍 맞게 각 건담의 영문명이 버닝 건담이었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베이스로 각 건담이 사용된 각 건담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이며 격투형 기체라는 개념만 공통일 뿐 각 건담의 설정과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매뉴얼에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HG 빌드 버닝 건담 매뉴얼인데요. 저희가 번역을 한 빌드 버닝 매뉴얼. 이제 극중 설정에 관해서도 읽어보면은 딱히 언급이 없어요. 베이스가 무슨 기체라고. 다만 이제 예시로서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다만 이것도 베이스 기체라고 딱 집어서 나온 게 아니라 참조 자료로서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밑에 이제 격투계 모비스의 특성이라고 해서 소개되어 있는 각 건담과 마스터 건담도 같은 맥락으로서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베이스가 이제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다른 기체를 조금 본다 그러면 어메이징 엑시아는 엑시아를 베이스로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건담 엑시아 해갖고 등장하는 격투전 특기라는 건담 엑시아가 베이스라는 언급이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 합체와 입자 컨트롤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후기기인 더블 건담에서 극칭에 따왔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명확한 기체는 아예 매뉴얼 같은 데서 언급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 봤듯이 이제 빌드 버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 11회 때 썼던 기체가 어떤 기체인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딱 공개가 되면 될 텐데, 그걸 제대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빌드 스트라이커와 관련이 있는 11회 대회에 썼던 기체가 베이스다 라는 게 가장 정확한 해답이죠. 빌드 스트라이크가 정확한 베이스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각 건담은 더더욱 아니고요. 약간 설명이 좀 두리뭉실하게 되긴 했는데, 요약을 하면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유튜브에 또 정지승님의 질문인데, 자프트에서 키라를 발달린 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나왔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자프트 측에서 아크엔젤을 지칭할 때 발달린 녀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드에 나오는 지구현 망군이 함선, 이 아크엔젤의 특징인 이 함선 앞부분에 양현으로 내밀었던 이 모비슈트 해치 부분이 다리 모양이라서 이제 발달린 녀석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요. 참고로 뭐 아크엔젤은 이제 퍼스 건담에서 목마라고 불렸던 이 화이트베이스 오마주한 전함이라는 설이 유력한 그러한 전함이었죠. 다시 조금 요약을 한다면, 발달린 녀석은 키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크엔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전함이 앞으로 내밀어 있는 다리 형태의 모비스트 해치 때문에 발달린 놈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조창훈님, 저의 유튜브 메인 사진이 바뀌면서 CJ ENM이 붙었는데 이제 CJ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거 참 잘 발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의 컨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CJ에서 크리에이터 그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혜택 지원을 받느냐라는 거에서는 일단 파트너십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요러한 혜택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일단 뭐 공식적으로 뭐가 딱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없긴 하지만, 예. 앞으로 뭔가 지원을 계속 받고, 뭐 콜라보레이션 다른 이제 뭐 유명한 이제 크리에이터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이제 BJ들과 뭐 콜라보를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각종 메리트들을 저희가 또 가져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나 뭐 저희가 이거에 속해 있는 것을 이게 진짜냐라고 모르실 분들을 대비해서 CJ 쪽을 한번 들어가서 쭉 보면은, 예, 다양한 분들 있죠. 뭐 양띵 같은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가입돼 있고, 이게 랜덤으로 떠서 어디에 처박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보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팩톨릭 TV 여기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게임월릭 TV도 들어가 있고요. 정작 건담월릭은 어디 갔어? 네, 여기 건담월릭 TV. 요번에 바뀐 메인이 아, 참 강렬하다. 다시 봐도. 네, 이렇게 저희가 CJ 크리에이터 그룹에 가입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홍진명님의 질문, 사이코 프레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사이코 프레임이란 저희 사이코뮤의 기초 기능을 가진 컴퓨터 칩을 금속 입자 레벨로 축소를 해서 금속에 내장시킨 모비슈트 구조제입니다. 칩 단독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별로 가지진 않지만 핵심 고출력의 메인 프로세서를 배치를 해서 매우 고효율, 고밀도 사이코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이제 엄청난 탑재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이코뮤 시스템이지만 이 소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장비의 대폭적인 소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이코뮤 장비를 이제 안에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장갑 구조제로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콕피터 주변이나 기체 각 부분에 분산 배치를 해서 사이코뮤와 기체 자체의 응답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가지고 뉴타임 능력을 이제 모비슈트 조정 측면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이게 이제 신생 네오지원에서 개발된 기술이고요. 만화로 나왔던 기둥사건단 역습의 샤야 비욘드 더 타임에 의하면 개발자는 나나이 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이제 지원계 세력과 관련이 깊은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그라나다 공장만 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구 연방군의 신형 모비스 개발을 담당했던 이제 애너하임의 폰 브라운 공장과 이 기술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생 네오지온 총수인 샤 아즈나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누출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죠, 샤가. 그래놓고는 아무로한테는 수준 딸린 기체랑 싸워서 이겨봐야 뭔 소용이냐는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개드립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이코 프레임은 지온의 상대 적의 편인 뉴건담을 비롯한 연방의 모비슈트에 탑재하게 된다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역습의 샤 이후에 이제 풀 사이코 프레임이 연구가 됐지만 이제 미지의 큰 이러한 영역으로서 취급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악용되었을 때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이제 개발이 중지가 됩니다. 소설판 기준으로는 아예 그냥 봉인 처리가 됐다고 언급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MCA 구조 등의 이런 기술의 그 계보가 이제 파헤쳐져 갖고 이제 다른 우주세기 UC 120년대의 모비슈트였던 이제 건담 F91 등에도 사이코 프레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뭐 UC 몇 년이었냐, 거기 90 몇 년이었냐, 그때 유니콘 건담은 이제 풀 사이코 프레임으로 기체가 이미 나와버리죠. 유니콘 때문에 족보가 좀 이상하게 꼬였어요, 살짝. 걔네가 끼어들면서. 그리고 우주세기 203년을 그린 소설 가이아 기어에 등장하는 맨머신이나 뭐 가이아 기어도 사이코 프레임식 사이코뮤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격 합의 매거진에 이제 2012년 2월로 게재되어 있던 후쿠이 하루토시, 유니콘을 쓴 작가죠. 사이코 프레임이 이제 물리법칙을 초월한 오리아르콘이자 사이코 프레임은 어떠한 물체보다도 엄격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니콘 쪽으로 넘어가서 개발자였던 이제 카디어스 비스트 지휘자, 이제 사이코 프레임이 발동했을 때 독특한 현상이 발생되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사이코 프레임에 관해서는 이 정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다음 이제 유튜브의 미니터님의 질문. 약간의 뭐 다단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이제 추적각을 해서 초보자에게 건프라 기준은 무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깔려 있는 답변이게 되겠습니다만, 건프라 개조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느 정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기존 건프라 파츠들을 별다른 가공 없이 조합해서 만드는 개조. 이거는 이제 저희 건담 올리기에서 스트로스님이 하셨던 저희 LBX 커스텀 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런 거 되겠죠? 대95 지용. 예, 별다른 개조 없이 ABX랑 건프라랑 이제 다른 파츠들을 이용해서 그냥 적당히 맞는 조인트들을 활용해서 조합을 해갖고 이런 식의 개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이런 식의 개조가 가능할 거라 제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다른 이제 도구들의 사용이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기존 파츠들을 필요한 형태에 맞춰서 이제 좀 가공을 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면 아예 이제 프라판을 가지고 원하는 파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스크래치 빌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까지 개조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거는 이제 빌더로서 고수의 반열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보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자신이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커스텀 빌드,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커스텀 빌드 정도의 레벨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엄연한 개조긴 개조니까요. 흔히 말하는 마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요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프라모델 파츠마다 조인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뭐 볼관절이라든지 이렇게 돌기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이 있어요. 다 보면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들을 보시고 이 관절 부분은 다른 제품의 어느 부분하고 사이즈가 똑같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봐두셨다가 이제 같은 규격을 사용하는 애들끼리 조합을 해서 이제 믹싱을 하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또 자신만의 오리지널 이렇게 믹싱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답변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요렇다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인데 벌써 17분이죠.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트 쪽에 유한재남님의 질문 중에 일부를 지금 하나 가져왔습니다. 플라티나 캡슐을 물어보셨는데요. 요건 이제 골판지 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골판지 전기에서 이제 주인공 아마노래 야마노 반의 아버지인 야마노 주니치로, 야마노 박사가 무한동력 기관인 이터널 사이클러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 개발했던 이터널 사이클러의 설계도로 숨겨놓은 캡슐입니다. 그 이제 플라티나 캡슐, 국내선 플래티넘 캡슐이라고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노베이터가 이터널 사이클러를 이제 무기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AX00에 숨겨갖고 야마노 반에게 보내죠. 야마노 반의 LBX 실력을 믿고 있었던 이제 야마노 박사는 이 캡슐에다가 데스트록 시스템으로 AX00가 파괴될 시에 내부 데이터도 없어지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후 극전개에 따라서 이제 AX00가 베이스로 제작이 된 이 LBX 아킬레스가 꾸준히 이제 이 플래티넘 캡슐을 가지러 오는 이 이노베이터들을 맞서서 계속 승리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킬레스와 엠페러가 배틀로, 정확히는 이제 배틀이 끝나고 승리를 한 게 아킬레스였지만 원격조작으로 엠페러가 아킬레스에게 달라붙어 자폭하면서 파괴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플래티넘 캡슐을 빼앗기게 됩니다만, 또 이걸 열기 위해서는 LBX 세계대회였던 아르테미스 우승상품으로 주어진 코어 CPU에 그려져 있던 코드가 필요하다는 어떤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죠. 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다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무한동력 기관이 이터널 사이클러의 설계대로 숨겨놓은 캡슐입니다. 네, 요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진짜 많아요. 지금 이것도 한 2주 지났는데 댓글이 49개, 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막 설명들을 막 달아주시고 계십니다만, 얼추 질문 수가 그래도 한 유튜브 채널에만 한 대충 20개 언저리가 되는 것 같고, 저희 사이트 쪽 질문도 댓글이 50개인데 뭐 답변을 지금 여러분들이 막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제한다고 보더라도 이쪽에도 한 20개 정도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합치면 40개.
하나당 1분씩 타임을 잡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40분입니다. 아, 무리예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저도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이거는 답변을 드려야겠다 싶을 만한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일부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형태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신의 질문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하거나 그러시진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해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의 좀 퀄리티를 좀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용해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대신 격주로 하지 않고 이제 매주 나가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개편을 해서 진행해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고요. 네, 또 다음 주, 이제 2주가 아닌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